청량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충주에 내려오셔서 뭐 이렇게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이 아니라 예,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었어요. 예, 작년 음, 5월에 내려왔으니까요. 음, 올해 내려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는 10월 말경부터라고 10월 중순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장님 경찰 생활을 하실 때 그 경찰국 신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경찰국을 벗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뭐 경찰국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제 뭐 제가 경찰 옷을 벗을 때가 돼 가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주 급하게 옷을 벗게 됐죠. 작년 6월 중순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상민 지금 현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어, 경찰청장 그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주재해서 전국 시도 경찰청장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8분여에 걸쳐서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 직속의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개 회의 석상에서 강력하게 8분여에 걸쳐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발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동의를 했고 그 회의 직후에 아마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회의 끝나고 두세 시간 만에 바로 치안강급 시도청장 인사 발령이 있었고 저 역시 바로 충남청장에서 이제 대기 발령을 받게 됐고 보통 발령을 하면 뭐 최하 1, 2일, 2, 3일 시간을 줘서 뭐 같이 여러 도움받았던 기관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직원들하고 속결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임지를 떠나는 게 통상기인데 그날의 경우에는 저녁 7시에 발령되고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라는 그런 행정사항이 내려왔고 저 역시 뭐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그 이튿날 사실상 이제 퇴임식이 되는 건데 그냥 뭐 퇴임식도 못하고 다만 그 직원들이 부장이나 과장, 계장, 간부급들이 인사를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대회의실에서 악수나 하기로 하고 모여서 간단하게 퇴임의 변정도 이야기하고 임지를 떠났습니다. 그때 뭐 사실상 이임식도 아니고 퇴임식이었는데 뭐 어머님이나 아내를 모시고 이런저런 그동안 경찰살이 할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집에 와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경찰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지난번 KBS 사태 때 그 메인 앵커가 시청자들에게 인사말도 없이 떠나는 걸 보면서 그 데자뷰처럼 그 머리를 스치면서 그때의 그 감정이 한 70% 이상 다시 솟아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야, 이 경찰국 사태가 비록 제가 이 경찰에 대해서 그래도 알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경찰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 경찰을 바라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그런 게 KBS 사태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물론 뭐 경찰국 사태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경찰의 이런 총경급 인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경찰이 이렇게 퇴행하면 안 되는데 했지만 그게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죠. 그 계기로. 그럼 그 경찰국 사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치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장님도 이제 정치를 고민하신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뭐
제가 퇴임하고 뭐 물러나서 저 혼자 뭐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 그러면 뭐 20년, 30년 지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럼 내 편안한 노후는 보장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의문도 들고요. 또 이제 고향 내려와서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또 고향도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리더십을 갖고 시민들을 결집해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고등학교 떠날 때처럼 지금 똑같은데 계속 이 모양으로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추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정치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충주 분들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면은 청장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총선 출마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민들의 기대감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려고 9월 말 플래카드를 걸기 전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친구나 선배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또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취재하면서 듣기로는 중앙당의 또 인재영이 후보로도 지금 유력하신 걸로 듣고 있어요. 유력한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9월 말 추석 때 그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어떤 정치할 의지를 다소 표시하면서 이제 뭐 정상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간 그냥 제가 원하는 당에 입당해서 또 당원들의 인정을 받고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가장 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차에 이제 중앙당 쪽에서도 충주 쪽에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지 한번 해보겠냐는 의사타진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뭐 마땅한 당내 기반도 없고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는데 또 그런 식의 어떤 인재 영입 케이스로 정치를 하는 게 또 무슨 뭐 아주 잘못된 길이거나 아닌 길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코스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좀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까지 인재 영입을 기다리면서 쭉 선거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뭐 정치가 아니라도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치가 가장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에 좋은 수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 아닌가. 그래서 정치 아닌 방법으로 하면 작은 성과를 이루고 뭐 지역에 자그마한 뭐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충주를 더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크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려면 어떤 뭐 정치라는 저기는 수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정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일단 청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상황들이 총선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인재 영입 케이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기다려 봐야죠. 저 당에서 뭐 저를 인재 영입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기다려 보고 만약 인재 영입이 불발돼서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또 다음 기회를 또 봐야겠죠. 여기서 뭐 시작한 것을 여기서 뭐 말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속 뭐 지역에 계시면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셋집도 얻어놨습니다. 그러셨어요. 2월 12일 날 예. 입주합니다. 그 뭐 설도 내고 그랬는데 지역민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하여간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 참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작하기 전부터 정치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또 다니면서 들어보면 싸움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번 설을 계기로 해서라도 그렇고 또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국민, 시민들의 어떤 삶을 보살피는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바뀌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미력 하나마 일조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짐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